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어느 가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가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느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결혼이라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한 지붕 아래 수십 년을 살면서도 서로 모르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죠. 때로는 그 모르는 부분이 따뜻한 놀라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을 흔드는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69세 정숙 씨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5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혼자서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며 손자들을 돌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죠.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의 장롱 속에서 발견한 작은 갈색 봉투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정숙 씨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만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여자의 이름으로 된 통장과 부동산 문서들이었으니까요.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과연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비밀이 밝혀졌을 때 한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 정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부쩍 무릎이 아파서 무거운 일은 힘들었지만 집안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쓰던 장롱은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대로 두고 있었는데 오늘은 왠지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양복들 사이로 묵직한 무언가가 손에 잡혔습니다. 갈색 종이봉투였는데 만져보니 제법 두꺼웠습니다. 정숙은 궁금해서 봉투를 꺼내 살펴봤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고 테이프로 꼼꼼히 봉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어보니 안에는 여러 개의 통장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리고 몇 장의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모든 서류의 명의가 윤경자라는 생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윤경자. 이 이름이 누구지? 정숙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시부모님 성함도 아니고 친척들 중에서도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요? 왜 남편이 이런 서류들을 숨겨두었을까요? 통장을 들여다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고 그 입금 내역은 무려 40년 전부터 시작되어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나한테 숨긴 게 있었던 거야? 그날 저녁 식사 시간, 평소 같으면 손자들의 제잘거림에 웃음이 나곤 했는데 오늘은 음식 맛도 모르겠고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은 정숙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챘습니다.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며느리 미정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숙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가 봐. 엄마,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집안일은 미정이가 할 테니까 좀 쉬세요. 아들 태수도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정숙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모두가 잠든 후
정숙은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여보, 정말 나 몰래 숨긴 게 있었던 거야? 이 윤경자라는 사람이 누구야?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잠에서 깼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을 정도로 밤새 울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세수를 하며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들킬까봐 찬물로 여러 번 눈을 씻었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손에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가족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전도 부쳤을 텐데 오늘은 그저 간단하게 계란말이 하나 만드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결국 정숙은 마음을 정하고 은행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정아,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머니, 어디 가세요? 아침도 안 드시고요? 응, 급한 일이 있어서 점심 전에는 돌아올게.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윤경자 명의의 통장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이렇게 마음이 복잡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계속 생각했지만 도저히 이 윤경자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로 확인해야 하는 걸까? 혹시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미 며느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모른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면서도 마음은 조마조마했습니다. 혹시 가짜 통장이라도 된 건 아닐까 하는 마지막 희망까지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반응은 정숙의 희망을 여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고객님, 이 통장 본인 것 맞으시죠? 직원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정숙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제가 아니고 윤경자라는 분 것인데 그분이 부탁해서. 고객님께서는 윤경자님과 어떤 관계시죠? 그게 사실은 제가 잘 모르는 분인데 직원의 표정이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정숙이 신분증을 내밀자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본인이 아니시면 잔액 조회나 거래 내역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윤경자님이 직접 오시거나 정식 위임장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그럼 이 통장이 진짜 통장인 거죠? 네, 저희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개설된 통장이 맞습니다. 다만 거래 내용은 본인이 아니시면 확인이 어렵다는 점 양해해 주세요. 정숙은 다리에서 힘이 빠져 은행 로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윤경자라는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었고 오랫동안 돈을 관리해 왔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정말 40년 동안을. 정숙은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면서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자신이 바보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동시에 남편에 대한 배신감도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도 정숙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여보, 당신이 왜 이런 일을. 혼잣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지만 정숙은 그런 것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에서부터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평소보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정숙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며느리 미정이 남편의 장롱을 모조리 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옷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서랍들은 모두 열려 있었습니다. 정숙이 아침에 서둘러 나가느라 봉투를 제대로 숨기지 못했던 것을 미정이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미정이 손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그 옆에는 또 다른 통장들과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것들을 우리한테 숨기셨어요? 이거 다 아버님 것 맞죠? 정숙은 급히 서류들을 모으려 했지만 미정이 먼저 손으로 막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증거 인멸하시려는 거예요? 이런 큰 재산을 혼자 숨겨두시고는. 미정아, 그게 아니야. 나도 어제 처음 발견한 거라고. 어제 처음 발견하셨다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혹시 은행 다녀오신 거 아니에요? 정숙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행에 다녀온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머니, 가방에서 은행 번호표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믿어요? 정숙은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며느리 미정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어머니, 지금 당장 설명해 주세요. 이 부동산 서류는 뭐고 이 통장들은 또 뭐예요? 미정이 손에 든 서류들을 흔들어 보이자 정숙은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미정아, 그게 아, 정말. 어머니는 맨날 우리한테 돈 없다고 하시면서 이런 걸 숨겨두셨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 정리할 때도 이런 건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태수가 들어왔다. 회사에서 급히 나온 모양인지 정장 셔츠가 구겨져 있었다. 엄마, 미정이가 전화해서 무슨 일이에요? 태수가 거실로 들어서자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과 통장들을 보고 당황했다. 이게 뭐예요? 당신 봐요. 어머니가 이런 재산을 혼자 숨겨두셨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땅도 있고 통장도 몇 개나 되는데 전부 윤경자라는 사람 명의예요. 태수는 서류를 집어들어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윤경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나도 모른다.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모른다고요? 그럼 왜 어머니가 이 서류들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버님 방에서 나온 거 맞죠? 미정의 추궁이 계속되자 정숙은 주저앉듯 소파에 앉았다. 어제 처음 발견했다. 아버지 옷 정리하다가 그럼 오늘 은행에는 왜 가셨어요? 미정이 바닥에 떨어진 은행 번호표를 주워들었다. 이거 확인하러 가신 거죠? 진짜 통장인지. 정숙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맞다. 진짜 통장이더라. 그리고 돈도 상당히 많이 들어 있었다. 얼마나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통장에만 5천만 원이 넘게. 뭐, 미정이 소리를 질렀다. 5천만 원이요? 그럼 이 부동산까지 합치면 얼마예요? 어머니, 이거 완전 큰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충격받은 거 아니니. 나도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고. 태수가 침착하게 말했다. 엄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당연히 안 했지. 윤경자라는 사람 이름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30년을 같이 살면서 이런 비밀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았겠니? 미정이 팔짱을 끼고 말했다. 어머니, 그래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큰 돈을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나요? 혹시 알고 계셨는데 우리한테만 숨기신 거 아니에요? 미정아! 태수가 아내를 제지했지만 미정은 멈추지 않았다. 아니면 정말 몰랐다고 해도 이제 알았으면 당연히 가족들이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 재산이면 우리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데. 정숙은 미정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미정아,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루 만에 이런 일이 터져서
그럼 지금부터라도 알아봐야죠. 이 윤경자라는 사람이 누군지, 왜 아버님이 이런 재산을 만들어 놨는지.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정이 말이 맞아요. 엄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큰 재산이 있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혹시 아버지가 빚이라도 있었던 건 아닐까요? 빚. 정숙이 놀란 듯 물었다. 그럴 리가. 아버지는 평생 빚 한 번 안 진 사람인데. 그럼 다른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이 윤경자라는 사람을 찾아봐야 해요. 미정이 단호하게 말했다. 주소가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 봐요. 정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했던 일상이 하루 만에 이렇게 뒤바뀔 줄 몰랐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나서야 이런 비밀이 드러나다니. 알겠다. 내일 한번 가보자. 정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다. 어머니, 혼자 가시면 안 되죠? 저희도 같이 가야 해요. 미정이 말하자 태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엄마, 이런 중요한 일은 가족이 함께 처리해야죠. 정숙은 고개를 떨구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마음이 복잡했다. 과연 윤경자라는 사람을 만나면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날 밤 정숙은 다시 한번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었던 거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거야?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이제 그 미소마저 낯설게 느껴졌다. 다음 날 오전 정숙은 아들 태수, 며느리 미정과 함께 등기부등본에 적힌 주소를 찾아 나섰다. 오래된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자리한 2층 단독주택이었다. 생각보다 깔끔하게 관리된 집이었지만 정숙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여기가 맞나? 태수가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말했다.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이 살고 있는 건가? 미정이 대문 앞에서 망설이며 말했다. 집은 조용했지만 화분들이 정성스럽게 가꿔져 있어 사람이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정숙이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2층 창문이 열리더니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고개를 내밀었다. 누구세요? 저 윤경자 씨 계신가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윤경자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저희는 고민철 씨와 관련해서 찾아왔는데요. 윤경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잠깐의 침묵 후 그녀가 말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몇 분 후 윤경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 단정한 차림에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혹시 민철 씨 부인이세요? 윤경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저는 정숙이고 여긴 제 아들 태수, 며느리 미정이에요. 윤경자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민철 씨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실은 남편이 남긴 서류에서 윤경자 씨 이름을 발견하게 되어서요. 통장이며 부동산 서류도 있고. 정숙의 말에 윤경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런 날이 오겠다고는 생각했는데.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서자 윤경자가 차를 내왔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윤경자 씨, 저희 시아버님과는 어떤 관계세요? 그게 윤경자가 머뭇거리자 태수가 말했다. 정확히 알고 싶어요. 아버지가 왜 이런 재산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윤경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민철 씨와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예요. 오래전부터 정숙이 되물었다. 네. 제가 20살 때였으니까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쯤 되겠네요. 40년 전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때는 자신이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다. 민철 씨가 그때 저희 동네
철물점에서 일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단골이셔서 자주 만나게 되었는데 윤경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미정이 재촉했다. 저희가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민철 씨는 이미 결혼하신 분이셨죠? 정숙은 가슴이 답답해져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래서 오래가지 못했어요.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무렵 저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이를 네. 진수라고 해요. 태수가 당황해서 물었다. 그럼 그 아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네. 윤경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민철 씨는 가정을 지키겠다고 하셨어요. 저도 이해했어요. 이미 가정이 있으신 분이니까.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그 돈은 민철 씨가 진수를 위해서 꾸준히 보내주신 거예요. 생활비도 주시고, 교육비도 진수가 대학 졸업하고 직장 잡을 때까지 도와주셨어요. 30년 넘게 네. 민철 씨는 책임감이 강하신 분이셨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돈을 보내주셨어요. 미정이 흥분해서 말했다. 그럼 시아버님이 바람을 피우시고 애까지 낳으셨다는 얘기잖아요? 미정아, 태수가 아내를 제지했다. 윤경자가 조용히 말했다. 바람이라고 하기엔 저희도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민철 씨는 가족에 대한 책임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희는 헤어졌지만 진수에 대한 책임만큼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셨어요. 정숙이 힘없이 말했다. 그럼 그 부동산도 진수 명의로 해주시려고 했는데 미성년자라서 안 되니까 제 명의로 해놓으신 거예요. 나중에 진수에게 넘겨주라고 하시면서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엄마, 저 왔어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남성이 거실로 들어왔다가 낯선 사람들을 보고 멈춰섰다. 손님이 계시네요. 윤경자가 아들을 불렀다. 진수야, 이분들은 민철 씨 가족분들이야. 진수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그는 정숙을 보며 깊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진수입니다. 정숙은 진수를 보며 가슴이 복잡했다. 남편의 젊은 시절과 닮은 모습이 역력했다. 태수가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진수가 어머니를 보며 물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철 씨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두신 서류들을 가족분들이 발견하셔서 찾아오신 거야. 진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정숙에게 말했다. 아버님께서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저 때문에. 정숙은 말없이 진수를 바라봤다. 이 젊은이가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남편의 또 다른 아들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다. 미정이 날카롭게 물었다. 그럼 지금까지 연락하고 지내신 거예요? 진수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처음으로 뵈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자고 하셨어요. 이제 저도 다 컸으니까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윤경자가 덧붙였다. 민철 씨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하셨어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남편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경자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정숙 씨 뜻대로 하겠어요.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원래 가족에게 돌려드릴게요. 아니에요. 정숙이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남편의 뜻이 아니었을 거예요. 진수 씨를 위해 마련해 둔 거니까. 거실에 다시 침묵이 흘렀다.
4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났지만 누구도 쉽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며칠 후 정숙은 혼자 다시 윤경자의 집을 찾았다. 그동안 밤잠을 설치며 많은 생각을 했다. 분노와 배신감도 있었지만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오셨어요. 윤경자가 차를 내오며 말했다. 이번에는 서로 덜 어색했다. 경자 씨, 제가 며칠 동안 생각해 봤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두 가정에 대한 책임을 혼자 감당하면서 윤경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철 씨가 정말 괴로워하셨어요. 저는 40년 동안 모르고 살았지만 경자 씨와 진수 씨는 늘 조심스럽게 살아야 했겠네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윤경자가 고개를 숙였다. 정숙이 손을 내밀어 윤경자의 손을 잡았다. 이제 서로 원망하지 말아요. 남편도 나름대로 괴로웠을 거고 우리도 힘들었잖아요. 그때 진수가 들어왔다. 회사에서 온 모양인지 정장 차림이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진수 씨도 앉아요. 할 얘기가 있어요. 정숙이 진수를 보며 말했다. 진수 씨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진수 씨가 받아야 해요. 그게 아버지 뜻이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대학까지 보내주시고 지금 직장도 다니고 있는 거려. 진수가 손사래를 쳤다. 그래도 혈육이잖아요. 제 아들 태수와는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만 같은 아버지 아들이에요. 윤경자가 놀라며 말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젠 알겠어요. 남편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정숙의 목소리에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어머님, 진수가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이 일은 우리 집안에서는 비밀로 해요. 태수와 미정이에게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해시킬게요. 윤경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그래야죠. 정숙이 일어서며 말했다. 그리고 가끔 안부는 물어봐도 될까요? 진수 씨가 어떻게 지내는지. 어머님,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정말 아버지 아들이어도 되나요? 물론이에요. 이제는 숨어서 살지 마세요. 정숙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여보, 이제야 당신 마음을 알겠어요. 평생 혼자 짊어지고 살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었겠네요. 이제는 괜찮아요. 진수도 좋은 아들로 잘 자랐어요. 며칠 후 태수와 미정에게 모든 것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처음엔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지만 정숙의 진심이 전해지자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희도 따르겠어요. 태수가 말했다. 하지만 갑자기 가족이 되기는 어려워요. 미정이 솔직하게 말했다. 당연하지. 시간이 필요해. 정숙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윤진수는 가끔 명절 때 안부 인사를 하러 왔다. 어색하지만 조금씩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정숙은 남편이 남긴 또 다른 가족을 받아들이며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의미를 깨달았다. 살다 보면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비밀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떤 건 아픔이 되고 어떤 건 사랑이 되어 남죠. 중요한 건 결국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온 삶의 한 조각이라는 겁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사연과 마음을 함께 나누는 곳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